안녕하세요. 소소하게 월천TV입니다. 금일 발간된 리포트 중 괴리율이 큰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어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분기 매출 200억을 돌파했으며 수입차와 중고차 판매 호조를 보였습니다. 현주가 8,590원이며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상승 여력은 74.62%입니다. 다음은 SJ그룹입니다. 리포트에 자주 등장하는 종목인데 오늘 목표주가 상향되어서 추가 발간되었습니다. 목표주가 괴리율은 54.64%입니다. 세부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CS베어링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신규 커버리지로 발간되었으며 목표주가 괴리율은 52.96%입니다. 현대해상 종목은 YOY 대비 실적이 양호했으며 신한금투에서 보험사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5G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RFHIC 리포트가 나왔고 목표 주가 괴리율은 46.67%입니다. 다음은 롯데지주입니다. 목표 주가 54,000원으로 목표 주가 괴리율은 42.67%입니다. 2분기 영업실적이 양호했습니다. 먼저 살펴볼 기업은 도이치모터스입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 4,930억 원, 영업이익은 20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기대치인 123억 원을 크게 상회한 실적이었습니다. 일회성 요인 없이 전기 대비 영업이익이 90% 증가했습니다. 실적 호조를 보인 이유는 BMW, 포르쉐 판매 호조 및 AS 사업 실적 개선 등에 기인했습니다. 하반기 이익 모멘텀이 기대되며 신차 부문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도이치 오토월드 임대 수익 증가 등으로 큰 폭의 영업이익 증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21년 연결 실적은 매출액 1.92조 원, 영업이익은 67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도이치 오토월드 단지 내 중고차 전시 대수는 약 1만 대이며 현재 월 평균 판매 대수는 1만 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내 보유 대수는 15,000대 대비 67%의 높은 회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원시 전체 중고차 판매 대수는 약 2만 1,000대입니다.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며 도이치 오토월드의 시너지 효과가 점차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업은 SJ그룹입니다. 2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액 390억, 영업이익은 98억 원입니다.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 대비 22% 서프라이즈를 시현했습니다. 칸골키즈의 1분기 점포당 평균 매출이 백화점 내 키즈 브랜드 중 4위권으로 상승한 점이 고무적입니다. 참고로 작년 동기 10위권이었습니다. 영업이익 서프라이즈는 채널 변동에 따른 매출 수수료 감소는 거의 없었으나 전 사업부에서 매출이 증가하며 판관 비율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작년 상반기 수출액 약 3억, 올해 상반기 수출 합산 6억 원가량으로 파악됩니다. 6월부터 진출한 중국 티몰글로벌향 매출은 아직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나 중국 로컬 칸골 라이선스 사업자가 티몰에서 동사의 무단카피 제품을 팔고 있는데 이 규모가 4, 5월 기준 5억 원가량으로 집계됩니다. 해당 이슈는 현재 법적 조치 상태이며 해결 후 중국 내 브랜드 확장을 기대하게끔 하는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기대감에 따라 기존 하반기 추정치를 상향하고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2배 가까운 외형 성장을 기대합니다. 다음 기업은 CS베어링입니다. 목표 주가 4만원으로 NH증권에서 신규 커버리지를 게시했으며 2023년 기준 예상 EPS는 1653원에 타겟 PER은 24배를 적용 산출했습니다. 타겟 PER은 2023년 글로벌 풍력기업 평균 21.8배에
프리미엄 10%를 적용해 산정되었습니다. 동사 실적 성장 요인 3가지를 살펴보면 최근 고객사가 확대되고 있고 베트남 법인 생산 설비 확장 및 평균 판매 가격 상승에 기인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23년 글로벌 탑티어 터빈 3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해상 풍력 수요 대응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해 베트남 법인 생산 설비 확장 중에 있으며 연간 생산 능력 4,500개에서 22년 1분기 8,00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23년 글로벌 탑티어 터빈 3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해상 풍력 수요 대응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해 베트남 법인 생산 설비 확장 중에 있으며 연간 생산 능력 4,500개에서 22년 1분기 8,00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해상 풍력 설치량이 증가하며 2023년 대형 베어링 매출 비중은 21년 0.5%에서 10.5%로 확대하고 평균 판매 가격 또한 21년 대비 약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살펴볼 기업은 현대해상입니다. 목표 주가는 37,000원이며 현주가 25,450원 대비 45.4%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719억 원이며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6,002억 원으로 전망되며 7월 중순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3분기 장기위험 손해율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면 영업 축소와 자동차유율 인상 기대감은 소멸되었지만 손해율은 여전히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완화 시 손해율 상승 전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국내의 낮은 백신 접종률을 감안하면 아직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코로나19 영향권에서 증액 기대감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7,000원이며 업황이 구조적 턴어라운드에 접어들고 있으며 펀더멘탈이 뒷받침하는 가운데 수급으로 인한 저평가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기업은 RFHIC입니다. 현주가 47,500원이며 목표 주가 대비 46.7%의 상승 여력을 보입니다. 2분기 실적 반등에 성공했으며 하반기 5G 모멘텀 확대와 전력 반도체의 조인트 벤처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300억 원, 영업이익은 28억 원으로 컨센서스 28억 원에 부합하는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배경은 삼성전자의 버라이즌향 공급 물량이 증가했고 4월부터 관련 물량 증가가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다소 회복되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122억 원을 전망하며 분기별 실적은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버라이즌과 AT&T가 최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연간 캐펙스 가이던스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신뢰성을 높게 하며 4분기부터 일본, 캐나다향, 내년 1분기 영국향으로의 초도 물량 공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인도향 제품은 4분기 공급이 예상되나 코로나19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상당 부분 22년 실적 추정치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전력 반도체 JV 사업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5G 외에도 전력 반도체 관련 기대감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반도체 업체와 JV는 22년 중 설립될 예정이며 현재 양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구체적인 시점과 규모에 대한 부분이 하반기 중 드러날 가능성이 높으며 파트너사의 SIC 전력 반도체 관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간전력 반도체도 이른 시일 내 사업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횡보는 본업 성장에 따른 의구심과 신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하며 하반기부터 불확실성 해소와 통신장비 업종 내 상대적 주가 매력도가 부각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기업은 롯데지주입니다. 2분기 실적은 당초 기대치 대비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분기 일부 종속회사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 실적 성장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부진했던 세븐일레븐 업황 개선과 지난해 낮은 기저효과를 나타낼 것이며 비수익 점포 정리 및 집객력 상승에 따른 매출액 회복과 연결 자회사 지분율 증가에 따른 지배주주 순이익 증가 및 롯데푸드 연결 편입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기업 가치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그룹은 수년간 성장을 이끌었던 유통사업부 점유율이 감소하고 온라인 시장 확대에 대응치 못한 부진한 흐름을 기록했지만 최근 내수사업부 수익성 개선 노력과 온라인 시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점진적으로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여기에 케미칼 및 서비스 사업부 성장도 장기적으로 기대되고 펀더멘탈 개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리포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소소하게 월천TV였습니다.